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86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와, 여러분들 2주 만에 뵙습니다. 정상호님 2주 만에 뵙죠. 네. 예, 맞아요. 저번 주 한 주는 좀 쉬었습니다. 저희가 쉬어갖고 더위를 먹었나 봐요. 날씨가 너무 더워. 네, 아이고야. 요즘 이제 8월로 들어오면서 비는 그쳤는데 장마는 이제 끝났다고들 하는데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맞아요. 휴가 갔다 왔나요? 휴가요? 네. 아직은 못 갔고, 저는 그냥 8월 끝나고 그냥 9월에 9월 달에? 예,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은 뭐 어떠한 기계적인 얘기들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 이제 제목대로 프로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더 좋은가요? 또는 프로들은 뭐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는가요?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구독자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프로도 자기가 이제 사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진을 배워갖고 직업적으로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갖고 뭐, 질문 내용 중에 사진 기능사인가요? 그것도 따야 되느냐, 뭐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장비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송모 선생님은 어떤 장비들을 쓰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 내용들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답변해 드렸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죠. 다른 분들도 충분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어떠한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식으로 한번 좀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정상훈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저는 선생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프로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제 사진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말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약간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뭐 전시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찾아보거나 뭐 봤던 주변이나 그래서 뭐 사진으로 돈 버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크게 장비가 뭐 더 좋거나 우리가 제가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보다 더 좋거나 뭐 안 좋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보다 좋은 거 당연히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인데 뭐 전시 충분히 열심히 충분히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뭐 더 특별하진 않겠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상호님이 이제 말해준 게, 저도 크게 다르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외부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다고 교육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죠. 갖고 오시는 장비들을 저는 먼저 맨 처음에 봐드리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이제 검토하고 시작을 하는데 저보다 더 좋아. 장비들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뭐 캐논의 뭐다 니콘의 뭐다 이 장비들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나 예전에 직업적으로 사진가 생활을 했을 때 뭐 기자 생활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장비들을 썼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장비들이 선택이 되어졌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호님은 장비 살 때 뭘 기준으로 사요? 저요? 나 그것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일반. 저는 딱 봤을 때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휴대성이 편한 거랑 디자인.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첫 번째 고려 대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에 맞는 뭐 성능? 이라고 판단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가느냐 하면 일단은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사진을 찍고 돈을 벌 때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프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사진 하는 사람도 또는 기자들도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보통은 이제 프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사진 찍는 코스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장비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게 내구력. 카메라만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제 플래그십 바디들 쪽으로 저는 카메라를 구입을 가능하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렌즈는 이제 각각의 표현하는 맛들이 다 틀리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필름 카메라 때도 그렇고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플래그십 카메라들이 내구력들이 좋죠. 근데 금액은 몇 배가 비싸겠죠. 배 이상으로 비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근데 어차피 프로들은 그 장비들을 갖고 사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플래그십 바디들을 저는 이제 선호하죠. 바디는. 그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내구력이라든가 확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은 이제 시스템. 렌즈 시스템. 렌즈 시스템이나 뭐 액세서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카메라 한 기종을 따진다기보다는 메이커의 선택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보죠. 요즘 많이 쓰는 것들이 디카에 와서는 뭐 소니, 캐논, 뭐 니콘, 뭐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정통의 카메라 메이커들이잖아요. 네. 지금은 뭐 펜탁스라든가 이게 것들은 이제 세력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네. 미널타는 이제 소니가 가져갔던 거고. 올림푸스 세력 많이 줄어들었죠. 올림푸스도 한국에선 철수했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뭐 취미로 하거나 이제 뭐 아마추어로 어느 정도 할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올림푸스나 이런 부분들. 물론 프로들이 사용할 때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니콘, 캐논 이런 쪽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개발들, 지금 디카에 와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하다가 뭐가 필요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확장성이라든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말보다는 많이,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 바디는 이제 아까 그랬고, 예, 그렇죠. 렌즈의 선택을 할 때는 밝기보다는 이제 그거의 성능. 이 렌즈가 과연 잘 받쳐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금액하고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게 꼭 금액이 비싸다? 그럴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에 네. 사진가들이 분명히 프로겠죠. 그렇죠. 네. 그분들 장비들 보면은 뭐 탐론도 쓰고, 뭐 비비 예전 얘기들이지만 비비타도 쓰고, 그러니까 서드 파트 그쪽에 카메라 렌즈들 그쪽에 렌즈들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좀 더 사실적이지 않을까 보는데 이런 얘기들이죠. 내가 거기에 필요한 렌즈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메이커하고는 크게 따지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대신에 서드 파트에서도 나오는 렌즈가 다 성능이 좋다고는 말 못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능이 좋은 렌즈들이 있어요. 예, 있죠. 그런 거 좀 찾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서 내가 할 때 이 렌즈가 내가 지금 찍고자 하고 내가 지금 작업을 하는데 원하는데 맞는 렌즈이냐 그것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프로들은. 왜냐하면 네. 그만큼의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하나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매크로 렌즈 같은 경우는 니콘의 매크로 렌즈도 있지만은 오히려 탐론의 매크로 렌즈들을 저는 더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500mm 반사 얼마 전에 방송 한번 해드렸잖아요. 예, 그때도 말씀해 주셨던 네. 브랜드보다는 네, 탐론계 맞아요. 거기에서도 500mm 반사는 저는 니콘이나 캐논의 반사 렌즈보다는 탐론의 500mm 반사를 더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걔가 근접 촬영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가격은 싸지만은 성능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요.
그 다음에 탐론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렌즈가 두 가지가 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90mm 쪽의 매크로 렌즈고요. 그 다음에 500mm 쪽 반사 렌즈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트로보 같은 스피드라이트, 스트로보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전문 영역이 되니까 오늘은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디카에 와서 필름 시절 때는 이제 필름은 이제 공통 사항이잖아요. 어느 거를 사서 우리가 쓰든 카메라하고 상관없이 필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플래그십 바디 쪽이라면은 어느 거나 써도 상관이 없고, 브랜드와 상관없이 필름은 선택이 가능한데, 현 디카에 와서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화소이냐, 고화소가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판형이 작은 거냐, 큰 거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화소 얘기를 먼저 하면, 만약에 인쇄를 목적으로 하고 크게 프린트를 할 목적이라고 그런다면은 고화소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뭐 프로라고 그래갖고 항상 크게 프린트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게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서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굳이 고화소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같은 이미지 센서 기술에 고화소가 있고 그거보다 적은 화소가 있다고 그렇다면은 꼭 성능이 고화소가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화소가 좋을 수도 있어요. 계절화 표현이라든가 이런 열화 노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고화소가 다는 아니다. 고화소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만큼 크게 뽑아낼 수 있느냐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냉정하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써요. 보통 풀프레임? 예. 풀프레임이죠. 풀프레임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저는 고화소 바디는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화소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판형을 좀 키우죠. 중요. 그렇죠. 이상으로. 그렇죠. 핫셀을 쓸 때는 이제 핫셀에 디지털백을 달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풀프레임보다는 645, 전체적으로 645까지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좀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5천만 호소가 넘어가니까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아니면 이제 후지 쪽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후지 중형. 네, 후지 중형. 예. 그쪽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4 곱하기 36이 풀프레임이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보통 3천만 화소가 넘어가는 거는 별로 선택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그것대로 쓰고 내가 고화소가 정말 필요해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중형 쪽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게 여러 가지 면으로 저는 더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제 정답만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렌즈, 이제 디카에 와서 이제 렌즈가 이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 2,400, 3천만이 안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2천만 원 와서 전후다 그렇다면은 예전에 나왔던 렌즈들도 충분히 대항을 하고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3천만 원서가 넘고 요즘 뭐 4천만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풀프레임에서도 후지 필름만 하더라도 크롭 센서인데도 요즘 나오는 맞아요. 신기종들은 4천만 화소. 맞아요.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인데 그랬을 때는 그 화소에 대응을 하는 최신의 렌즈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필름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렌즈 설계 방식이. 이미지 센서하고 필름하고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렌즈의 굴절 각이라든가 뭐 경면 반사라든가 코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디지털이 되면서 이미지 센서가 심어지면서 메이커에서 코팅을 재설계가 가장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 계산이 다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화소. 캐논이나 니콘에서 이제 3천만 화소 넘는 카메라들이 나왔잖아요. 네. 초창기에. 그때 이제 렌즈가 한 번 더 고화소를 대응하는 렌즈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 와서 내가 만약에 고화소의 디지털 카메라를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최신의 렌즈들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중심부는 크게 이제 영향이 그것도 뭐 옛날 그전 렌즈를 고화소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에 썼을 때 중심부는 그나마 뭐 버틸만 한데 주변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로 좀 지혜롭게 쓸 수 있다. 난 옛날 렌즈를 갖고 있는데 좀 지혜롭게 쓴다 그러면 조리개를 조이면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돼요. 판 이상을 조여가면.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조여갖고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의 렌즈들, 고화소일 카메라는 그거를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고요. 뭐 예전에 제가 뭐 자고 나서니까 24곱하기 36 풀프레임은 저는 가능하면 3천만 화소 넘는 것들은 잘 선택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게 옳고 그러면 뭐 3,600만, 4천만 뭐 그 넘어가는 것들이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난 그 정도 3천만이 넘고 그렇다면 난 아예 중형으로 갈랜다. 중형 판형 큰 데에 화소 높은 거 5천만 1억만 화소 그런 거를 어차피 쓴다. 그러니까 양분화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 얘기가 왜 다른 거냐 하면은 프로들은 어떤 장비를 쓰느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장비는 그렇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거 쓰면 되지 뭐 그렇게 프로가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답은 저는 그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삼각대도 얘기 좀 해드릴까요? 삼각대 예 좋은 것 같아요. 프로들은 삼각대를 어떤 분들 대체적으로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가벼운 거보다는 가능한 한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카메라보다 한 단계 좀 더 큰 거. 그러니까 삼각대를 쓴다라는 것은 흔들림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삼각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벼운 거보다는 무거운 게 좀 더 안정적이에요. 물론 갖고 다니기에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프로들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하나들이 어떠한 작업을 할 때 떨림이라든가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항상 빠르게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업들도 많이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삼각대가 흔들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삼각대가 흔들려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갔는데 삼각대가 흔들려서 이번 작업 촬영을 못했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삼각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자기가 쓰는 카메라보다 한 단계 큰 거 사는 걸 좀 권하고요. 가벼운 게 좋죠. 갖고 다니기에는. 그런데 가벼운 게 좋고 작고 그런 것들이 좋긴 한데 삼각대를 사용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무거운 쪽을 이렇게 선호하고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삼각대들이 일단 지쪽 30년 넘게 쓰고 있는데 뭐 튼튼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맨프로2. 맨프로2도 2개 갖고 있는데 05하고 190 갖고 있거든요. 근데 190은 아무래도 좀 작죠. 네. 대체적으로 05 쓰고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허스키라는 삼각대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좀 무시카리만큼 큰 삼각대인데 그 정도 저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거 있네요. 작은 거는 벨본 미니. 벨본. 벨본 미니. 항상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 일본 오리지널. 대만인가 어디서 만든 것도 벨본 미니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봤더니. 금액당 5만원대? 근데 일본 오리지널 벨본 미니는 15, 16만원 할 거려, 걔는. 근데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걔는 작은데 의외로 매크로 사진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만약에 벨본 미니를 산다? 그렇다면은 일본 오리지널 쪽으로 돈을 더 주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선택하는 거였고요. 예전에 뭐 기자 생활할 때는 카메라들 뻔한 거죠, 뭐. 요즘은 캐논들 많이 쓰죠. 캐논 많이 쓰죠. 그렇죠. 저 때는 니콘이 보통 위주였어요. 그래갖고 뭐 F4, F3, F4, F5까지 써봤네요. 다 플래그십 바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플래그십 바디가 기본이다. 네, 바디는 그렇고 나중에 뭐 제가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역시 기준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디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물론, 플래그십 바디 아닌 것들도 있죠. DF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바디는 아니죠. 근데 저는 디지털에서 DF도 쓰거든요. 플래그십 바디는 아니지만, 그건 이제 멋스럽잖아요. 멋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바디는 돈을 더 주더라도 플래그십 바디 쪽에서 내구력이, 플래그십 바디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구력이 좋고 아무래도 신뢰성이 가는 바디를 찾다 보니까 플래그십 바디 쪽으로 손이 먼저 가더라.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플래그십 바디들이 아마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고화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버전들이 있으니까. 소니가 그렇게 많이 하죠. 니콘도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선택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쓰는 바디들은 고화소 바디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선택권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뭐 삼각대라든가 바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고장나거나 그런 것들이 프로들한테는 가장 두려운 거예요. 아니 뭐 촬영을 갔는데 고장나서 장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움직인다, 돈을 받고 움직인다. 요즘은 이제 돈 받고 찍어주는 사진을 안 찍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생활을 안 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 전에 보면 항상 서브바디들 두세 대씩 더 갖고 다니는 거죠. 차 뒤트렁크에 항상 실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방도. 아무래도 요즘 디지털에서는 또 플래그십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카드도 듀얼 슬롯으로 다 넣잖아요. 맞아요. 이중으로 백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그 플래그십이 아닌 바디들은 그냥 단일 메모리만 꽂을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거기서도 혹시나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뻥 난다고 하면은 그 결과물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플래그십 바디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프로들이 또 하나 또 좀 한 거는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보조광들을 아마 좀 더 많이 쓰지 않을까 봐요. 사진 찍는 면에서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로보, 스피드라이트, 그런 부분들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사진을 찍을 때 아마추어든 프로든 가장 중요한 건 라이팅의 이해거든요. 조명비는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외부에서도 그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조명, 주광하고 보조광하고의 차이. 그래갖고 그런 것들, 또 어떤 라이팅을 써야 되냐, 확산광이냐 아니냐, 시간대별에 대한 라이트, 이런 것들, 라이팅에 대한 이해들이 사진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그런 거에 필요한 액세서리들. 그 다음에 아마 프로들은 대체적으로 단독 노출계들을 한두 개씩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단순히 노출을 재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조명비를 체크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 그런 장비들로 갖춰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제 기준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렌즈나 카메라나 일단은 내구력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지 않을까. 이거는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니다가 사진 찍어 갔는데 뻥 나가서 안 찍는다. 그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년에 어쩌다가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그 돈을 두고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프로 입장에서는 그 한두 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게 거기서 뻥 나면은 모든 게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확률을, 물론 프로 장비라고 그래갖고 뻥이 안 나진 않죠. 나죠. 다만 그 확률을 점점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줄일 수 있는 것들이 프로들이 장비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질문해 주신, 이거 굉장히 질문해 주신 지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이런 답변을 제가 장문의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말로 하니까 이것도 짧진 않네요. 길게 가네요. 여러분들, 제가 주로 오늘은 상호님보다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프로시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는데, 그냥 오늘은 뭐 어떤 그림, 사진도 보여드린 것도 없고, 그냥 두서없이 장비들 제 기준에서,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지는지 그냥 편하게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꼭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 들어보실 만은 하지 않을까? 들어보실 만한 얘기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이 방송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말복이 8월 14일인가 얼마 며칠인가 그렇죠? 14일인가 15일인가 뭐 그쯤. 근데 얼마부터인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말복 지나고 그러면 선선하고 막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말복 지나도 덥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추석 밑까지 더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즘은 뭐 날씨가 예전에 계절 이렇게 그런 것들에 딱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봄이 짧아지고 가을이 짧아지고 맞아요. 여름이 길어지고 약간 이런 게 조금씩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계절이 곧 길어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더워서 사진도 못 찍으러 나가더라고요. 더운 거 그래도 추운 거보다 더운 게 난지 더운 거보다 추운 게 난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추운 게 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거나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더우실 때 드시는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하실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